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주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못생긴 얼굴을 깔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익 스토리는 MS 오토텍 103% 진스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의 관점에서 처음에 이제 추천드렸을 때 이제 접근했던 종목이고, 자율주행 테마는 2022년, 2023년에 아마도 진짜 파동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019년도 8월 19일, 자, 월요일날 이제 제작했던 그런 영상이고요. 내가 이제 먼저 2022년, 2023년에 진짜 파동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할 시점이 한 요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2025년. 원래는 2030년 뭐 이렇게 했다가 한 5년 정도 빨라져서 이렇게 추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서 좀 더 미뤄질지 땡겨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025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비스 기업들, 자율주행차로 뭔가 이제 뭐 공유경제라든가 여러가지 서비스 기업들 있죠. 요런 기업들이 또 부각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술로 또 어떤 산업군들이 진행이 될지 요거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나는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2022년, 2020년도 전에는 요쪽 관련해갖고 본격적인 실적이 입혀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쪽에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장 수익성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센서라든가 모듈 쪽 부분들은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동차들이 입혀지는, 뭐 전기차, 수소차 나오고, 또 지금 일반 우리가 끌고 다니는 그런 기름으로 가는 차들, 그런 차들에 입혀지는 부분들이 슬슬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저는 핵심적인 걸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전부 없어지고 자동차는 다 이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테마는 굉장히 큰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철강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전기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자동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하니까 물류라든가 여러가지 모든 부분들이 많이 바뀌겠죠, 산업군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모멘텀이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중에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일까? 요걸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추적해 가야 되는. 여기에서 이제 진짜 이쪽이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뭔가 대기업이라든가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움직이는 흐름, 요런 것들을 추적을 해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중간중간 움직일 수 있지만, 한 앞으로 지금부터 한 2년, 3년 후부터, 한 3, 4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뭐 1000% 이런, 뭐 이제 1000%, 뭐 2000%, 500% 요런 파동들은 요런 시점쯤이 되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MS 오토텍은 103% 수익 인증 해주신 게 이제 진스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MS 오토텍 103%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하였습니다. 폭락장에서 100% 수익 종목이 있네요. 뭐 항상 있죠. 시간이 오래되고 나눠서 이제 투자금을 투입할수록 그냥 어떤 장이든지 그냥 계속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가끔 하나씩 나오는 거고, 장이 좋을 때는 우르르 쏟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라는 수익들이 어려운 수익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MS 오토텍은 어떤 회사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주거래소는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고요. 다 우리나라 쪽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네요. 자, 한국 법인 있고요. 미국 법인 있고, 브라질 법인, 그리고 인도 법인이 있다. 왜 베트남하고 중국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중국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자, 자동차의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이 주제품이다. 고안전, 고강도, 경량화를 위한 기술 중 하나인, 핫스탬핑 공법 독자 개발을 했다. 어렵다. 어려운 거는, 자, 무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게 돈이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일단 실적 추적을 해보면, 잠깐 여기서 중단하고 실적 얘기를 잠깐 해보면, 실적이라든가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기업은. MS 오토텍은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요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당장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에 부채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인상이 되는 시기에 부채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큰 리스크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부채가 있는 기업들은. 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요게 지금 돈이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전기차 부분의 부품 전문 공급 역량을 확대해서 지금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부채 비중에 리스크가 있다. 자, 처음에 이제 추천하고 뭐 했던 시점이, 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 시점에 돌아서 이렇게 갈 거다 했는데, 장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10월 달에 폭락이 나왔죠. 자, 10월 폭락이 어때요? 그 자리가 바닥이었어. 자, 10월 폭락 자리를 요번에 7월 달에 지수가 깼는데, 얘는 어때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자, 추세가 다시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에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장이랑 거꾸로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이 좋아질 땐 오히려 또 밀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진짜 돈을 벌어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 뭐 실적이라든가 기업 가치를 논하기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진스니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는데, 이게 쉽게 이제 지금은 접근할 자리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빠진 게 이게 마이너스 50%였어요. 뭐 대충 한 2,900원 뭐 여기 샀다 그러면 이게 뭐 얼마야 매도가가? 매도 평균가가 5,950원이니까 그쵸? 한 2,900원 정도. 그러면은 요 자리가 거의 한 마이너스 50% 금방 이렇게 빠진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10월 달에 자, 용기를 해서 배팅을 해버렸으면 200%, 300%, 300%. 자,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는 조금 먹어갖고 100%. 자, 자율주행은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줄까?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가치로 볼 수가 없고 되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율주행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센서 모듈 기업들, 이거는 자율주행 빼고도 지금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에 기업 가치, 숫자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자. 자, 제가 이제 추적 중에 있는데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 기업들이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세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걸 내가 왜 자율주행 이야기에 왜 이걸 얘기를 하냐, 요거는 지금 휴대폰 쪽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에서 이야기를 하냐, 나는 이 전까지 비중을 많이 줄일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자율주행이 언제까지라고요?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게 입혀지는 시점이 지금부터 3년, 4년. 그러면 요렇게까지도 상황 봐가지고 버블이 크게 끼지만 않는다 그러면, 버블이 낀다 그러면 팔겠죠. 근데 버블이 끼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가져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나 이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 결과물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섹터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들,
요런 쪽에는 보면 지금 이제 ADAS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인터넷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쳐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는 안 해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게 거의 관련 기업들인데, 요쪽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쪽.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요걸로 이제 수익을 크게 내고 하는 기업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의 숫자가 입혀지기 시작하는, 이 숫자가 내년에 입혀질지 언제 입혀질지, 뭐가 이게 뭐 당장 6개월 후에 입혀질지, 어떤 부분을 입혀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숫자는 실적입니다. 그런 게 입혀지는 부분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성장성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 좋은 구간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테마 흐름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가치가 입혀지는 초입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포지션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의 시작 흐름은 언제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025년, 보통 다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자율주행 차의 시대가.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겠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 산업이 진행되는 시기가 한 10년은 가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적극적으로 막 대응해서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이러기는 어려운 섹터군이지만, 미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밝은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여기에서 막 특출난 기업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의 특출난 기업들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한 산업군의 이 전체 산업의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추적해나가고 찾아가고 공부하고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자율주행차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자, 물류 서비스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지금 보면 어때요? 이제 뭐 운송업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물건 이제 뭐 나르고 뭐하고 하는데, 5톤차, 뭐 25톤차,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자, 리모컨만 부르면 차가 저절로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줄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부담이 줄어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쵸? 요쪽 산업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기업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렌탈 업체들도 있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데도 렌탈 사업을 본격적으로 크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그래서 자동차 기업도, 이제 현대차 같은 데도 서비스 기업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규제라는 게 있겠죠. 한국은 이제 규제공화국이니까 이 규제 부분들이 만약에 산업을 이제 성장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도태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요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최대의 리스크다. 자율주행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규제 때문에 막혀버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 해외에서 도입을 해서 해외 기업들에 돈 주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비행기, 그리고 선박 등으로 이제 확대가 될까?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자, 같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요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비, 뭐 운송비 이런 것들이 싸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에너지, 자,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수많은 시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자율주행차라는 거 하나로 그 시너지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떤 그림으로 진행이 될지는 지금은 이제 미래의 일이라 잘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놓고 그런 관련 기업들을 추적을 해나가는 거죠. 진짜 이제 돈을 벌어가는 시점,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시작하면 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수많은 기회 중에 우리는 이제 얼마나 취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 꼭 투자를 이어가서 자, 배 터지게 한번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요런 구간들이 왔을 때 요런 흐름 하나로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면
요 섹터에서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당장보다는 2, 3년 후부터 뭐 한 10년 동안 후까지 배 터지게 이제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MS 오토텍은 일단 지금은 이제 약간 테마성이 짙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직은 숫자가 입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추적을 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났을 때는 자, 미리 내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덜어놓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스님도 복리계좌 운영하시면 그냥 옮겨놔버리고 냅둬버리세요. 자, 오늘 수익 스토리, 자, MS 오토텍 103% 수익 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